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2세의 신장내과 전문의 조영도 박사입니다. 아직도 주 사흘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진료를 마친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직접 밥을 짓고 주말이면 손주 녀석과 함께 산을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제게 건강 비결을 묻곤 합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음식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조심합니다. 특히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섭취하는 건 절대 피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습관입니다. 과거에는 저도 흔히 말하는 건강식품에 현혹되곤 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에 귀가 얇아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유행처럼 번지는 특정 식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 꾸준히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해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어느덧 의사 생활을 시작한 지 50해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만나고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음식과 건강이 밀접한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특정 건강식품을 과하게 섭취한 뒤 오히려 병을 얻어오셨고, 또 어떤 분은 평소 무심코 먹던 음식 때문에 병이 깊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고통이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많은 환자분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며 몸에 좋다는 온갖 음식을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자신에게 맞지 않거나 과도한 섭취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식이라 굳게 믿고 드시던 음식이 도리어 병을 키우고 있던 적은 없으신가요? 제 경험상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몸은 저마다 다른 특성을 지녔기에 모두에게 좋은 음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을 고려하지 않은 맹목적인 건강식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평생을 의사로 살아오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입니다. 지난달 금요일 오후 3시 76세 이경수 어르신이 갑작스러운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흥건했고 제 의식이 온전히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경수 어르신은 간신히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라고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은 즉시 혈압을 측정하고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 어르신의 상태를 살피며 문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경수 어르신이 드신 음식은 단 2끼 콩국수가 전부였습니다. 시원해서 좋다는 이유로 아침 저녁 2끼 모두 콩국수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급성 질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지만 콩국수라는 특정 음식이 반복적으로 섭취되었다는 점이 제 오랜 경험에 비추어 무언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콩국수는 여름철 별미로 많은 분이 즐겨 찾는 음식입니다. 저 역시 가끔은 시원한 콩국수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경수 어르신의 사례처럼 특정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예기치 않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기 쉽습니다. 특히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강한 음식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콩은 분명 좋은 영양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무조건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경수 어르신처럼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응급실까지 오게 된 상황에서 단순히 콩국수 때문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다른 심각한 질병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제 오랜 임상 경험은 때때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작은 단서들이 오히려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이경수 어르신을 진료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음식 섭취의 중요성과 함께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식단 조절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음식에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지만 모든 음식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며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처럼 지나침은 언제나 탈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경수 어르신의 혈액 검사 결과는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정상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즉시 고칼륨 혈증으로 진단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심할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은 제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였고 다행히 이경수 어르신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투석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이경수 어르신의 보호자에게 평소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경수 어르신은 평소에도 콩 반찬을 매 끼니 챙겨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콩자반, 콩나물국, 두부 등 콩을 주재료로 한 음식을 즐겨 드셨고 심지어 간식으로도 콩을 볶아 드실 정도로 콩을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콩국수 2끼까지 더해지면서 칼륨 섭취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경수 어르신의 몸 상태에는 콩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콩은 분명 단백질이 풍부하고 건강에 유익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과도한 칼륨 섭취로 이어져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경수 어르신처럼 고령이시고 평소 신장 기능이 다소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응급처치 후 이경수 어르신에게 콩 섭취를 대폭 줄이도록 권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즐겨 먹던 건강식이 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린 뒤로는 제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후 콩 섭취를 조절하시면서 이경수 어르신의 몸은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혈액 속 칼륨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어지럼증과 손발 저림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건강하게 지내시며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이경수 어르신의 사례는 제게 다시 한번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자신의 몸 상태에 맞지 않거나 과도하게 섭취하면 해로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건강에 대한 맹신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콩을 너무 많이 드시고 계신 건 아닐까요? 평소 콩이 들어간 음식을 즐겨 드신다면 잠시 자신의 식단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콩은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된장, 간장, 두부, 두유, 콩나물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식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콩이 모두에게 무조건 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마주하는 사례들을 통해 콩 섭취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콩은 남성에게 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63세 정인호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콩 두유를 마시고 점심에는 콩국수를 즐겨 드셨습니다. 몇 달 전부터는 성기능 저하로 고민하며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정인호 씨는 평소 건강에는 자신 있다고 말하며 오히려 콩을 많이 먹어 기력이 좋아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정인호 씨의 생활 습관과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콩 섭취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콩 속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여성의 갱년기 증상 완화나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이소플라본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남성형 유방, 정자수 감소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콩은 하루 30g 이하, 밥숟갈로 2~3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콩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앞서 이경수 어르신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콩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칼륨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되게 됩니다. 혈액 속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혈증은 심장 박동 이상을 유발하고 심하면 전신마비나 심장마비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콩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장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최근에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로 신장 상태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신장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콩은 갑상선 약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70세 박정희 여사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갑상선 관련 증상이 다시 심해지는 것 같다고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피로감이 심해지고 체중이 늘었으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었습니다. 박정희 여사에게 식습관을 물어보니 최근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약을 먹을 때 콩 두유를 함께 마시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갑상선 호르몬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갑상선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갑상선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약과 콩 식품은 최소 4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약을 드신 후 콩이 들어간 식품을 함께 드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약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약 복용 시 음식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콩은 매일 먹는 음식이 되어선 안 됩니다. 콩이 몸에 좋다는 막연한 생각에 매일같이 콩을 섭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콩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 소화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이소플라본이나 칼륨 등 특정 성분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콩국수는 주 1회에서 2회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유는 하루 200ml 한 팩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콩밥이나 콩자반 같은 반찬은 하루 한 번, 밥숟갈로 한두 스푼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콩을 아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섭취량을 조절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콩 섭취량을 조금 줄여볼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기억하실 3가지입니다. 첫째,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이 점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에 현혹되어 특정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둘째, 내 몸 상태에 맞게 먹는 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특히 신장 기능이나 갑상선 질환 유무에 따라 콩 섭취는 달리 접근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콩은 신장과 갑상선에 따라 달리 접근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거나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다면 콩 섭취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콩을 무조건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콩은 여전히 좋은 영양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섭취와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콩국수도 일주일에 한두 번, 두유도 하루 한 팩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밥이나 콩자반 등 콩이 들어간 반찬은 하루 한 번,
소량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건 몰랐어요 하고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댓글로 콩 줄여볼게요 또는 신장 검사 받아볼게요 라고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콩국수 잘못 먹으면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여름을 이겨냅시다.